뭐 어제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성균 씨가 네, 본인의 차량에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제 뉴스가 났었는데 근데 조금 전에 2시 반 정도에 이 이성균 씨 협박범이라는 사람이 잡혔어요. 네. 이 잡고 보니까 20대 애 엄마였다고요. 그것도 지금 원래 구속 심사를 어젠가 했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. 안 나와서 이제 구인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체포를 해서 온 것 같아요, 오늘. 근데 사진에는 아이를 안고 법원에 출석하는 네.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? 네. 출석하는 모습이 한 30초 정도. 네. 보면 갓난아기 같아요. 아이를 안고 저 자리에 왔다는 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. 네. 네네. 그런데 이 또 좀 충격적인 게 이 여성이 그 유흥업소 실장, 유흥업소 실장의 윗집에 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. 근데 보면 좀 정황이 의심스러운 게 유흥업소 실장은 29살이에요. 근데 이 윗집에 사는 이 협박범이라는 애 엄마는 28살이에요.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지인이라고, 네네. 지인이라고 친하게 지냈다고 이렇게 윗집에 사는 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.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한동안 파악하지 못했으나, 그러니까 이 협박범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수사를 통해 실장의 윗집에 사는 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거든요. 그럼 지인이라는 얘기잖아요. 네,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분명히 이 그 유흥업소 실장은 자신 역시 누구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벌인 일이며,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. 근데 오늘 디스패치에서,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정황을 보면 분명히 이건, 공범에, 같이 했던 정황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또 인천경찰청에서는, 공범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근데 디스패치에서 기사가 났어요. 소개 좀 해주세요, 변호사님. 이거 볼까요? 이 디스패치 기사는 되게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. 여기는 없어요. 요거네. 네. 네. 그 카톡이 공개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구속당해 있는 이 사람과 이 유흥업소 실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리고 지인의 카톡 대화 내역인데, 이 카톡의 대화 내역을 보면 어쨌든 좀 뭔가 자기가 협박이나 공갈을 조금 기획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대화 내역이 공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혹시 이 구속된 실장이 자기도 지금 협박범을 누군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, 뭐 1인 3역을 한 것이 아닌가, 또는 이 사람하고 미리 친밀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 범행 전 과정을 좀 공모한 거 아닌가, 그러니까 협박에 이 실장도 가담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실 좀 가지기에 좀 충분한 그런 대화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. 근데 그 대화 내역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기사 내용 보니까. 사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. 이게 이렇게 되면. 대화 내용이 어떤 건가요? 여기 보내주신 거 보면 자기가 먼저 나 해킹당해서 협박당하고 있어서 이미 5천 뜯겼다. 이렇게 말할까?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말할까? 네. 이렇게 말할까?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야, 제발 뭐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좀 크죠.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겠냐, 제안을 먼저 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장이 이성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? 네, 그렇죠. 라는 취지로 자기 지인한테 카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내가 뭐 약을 하고 대마초하고 이런 거 뭐 나중 이성균은 타격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. 그러면 혹시 뭐 지금 문제되는 혐의되는 그런 약물이나 대마 관련해서는 혹시 좀 무고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게 되고, 사실 대화 내역이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좀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런 내용도 있어요?
이런 내용도 있어요. 뭐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언니가 뭐 뽕하는 걸 말해봤자 이성균은 타격은 없지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타격이 없지만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. 거네요. 네. 그래서 뭐 단편적인 대화 내역으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자기의 지인과 좀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이 사람을 상당히 좀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성균 씨가 그 24일 날 3차 조사 마치고 나와서 네.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, 그 실장과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네. 있는지 네. 좀 판단을 해달라 맞아요. 이렇게 네.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이성균 씨가 끝까지 자기 억울함을 좀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, 네. 그것이 이성균 씨의 말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네요. 그럴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성균 씨 사망했지만 어쨌든 이성균 씨가 고소한 사건 있죠. 협박 네.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건은 피해자가 뭐 사망을 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조만간 좀 수사 단계에서 결론이 일단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좀 시일이 많이 지났고 또 지금 오늘 이제 출석하게 된 이 협박범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, 사실. 네네.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제가 볼 땐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제 구속이 되고 좀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이 정황을, 여기 나와 있는 정황으로 좀 파악을 해보면 사건을, 이 보면 디스패치에서 이제 공개된 문자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거든요. 이제 이 실장의 지인과 대화에서 실장은 나 쉬어야 하니까 3억 네, 받아야지 맞아요. 네. 라고 말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에 이제 여기에 지인이 3억 받고 해킹범한테 안 줄 거냐. 그렇죠. 그 얘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. 이제 물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실장이 한 달 잠수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해킹범에게 안 주면 이성균은 뭐가 되나. 이렇게 네. 물으니까 이 실장이 XS 되는 거지라고 말하고, 그러면서 이 실장이 이제 그 지인한테 누구누구 언니가 3억 양아치래. 5천만 원만 받으래. 아이고. X 까고 있네. 네. 이렇게 한단 네.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보면 나는 3억 받을 거야. 네.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야, 너 참고 과하다, 이런 거죠. 5천만 원만 해. 네.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과해. 하니까 뭐래 나 3억 받을 거야. 하고 3억 받고 나 한 달 잠수 탈 거야.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. 아마 이 지인이 이거를 카톡 내역을 제보를 한 거 아닐까 싶네요. 그죠? 대화의 당사자였던 사람이 제보를 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보면 이성균 씨가 돈을 건넸다고 하는 것도 지인에게 부탁해서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에 네. 실장한테 3억 원을 주고 네. 오늘 이 애 엄마라는 협박범한테 5천만 원을 5천. 건넸다고 네. 기사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게 돈의 크기를 봐서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. 네. 자기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. 그 사람이 3억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실장한테 3억이 가고 그 협박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5천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. 이 금액의 크기를 봐도 너무 이 사람의 기획이라는 게 보이잖아요. 약간 그래 보이죠. 네네네. 네.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만약에 이 유흥업소 실장이 모든 걸 기획해서 만든 일이다. 그럼 이성균 씨가 정말 무고다. 그런데 이성균 씨가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까지 했다. 이러면 이 사람한테 이 이성균 씨의 가족이라든지 이성균 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그쵸. 분노가 네. 폭발하겠어요. 네. 이 사람한테. 네. 그럼 이 사람 책임을 어떻게 지워야 되는 겁니까? 이 사람들은 일단은 그 실장도 협박에 관여한 점이 확인이 되면
협박의 공범으로 두 사람 다 처벌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되게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일 거예요. 왜냐하면 피해자가 어쨌든 지금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까지는 책임을 안 집니다. 법적으로는 책임질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어요. 사실 제로예요. 왜냐하면 예, 협박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바로 뭐 사망했다라고 인과관계가 없어서. 근데 이 정도면은 협박죄 성립은 사실 저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,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협박해서 가져간 이 3억 5천, 이것도 사실은 그 피해 금액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걸 돌려주지 않는 한 사실 뭐 받을 길은 없는데. 이성균 씨의 그 뭐 유족이나 이런 사람이 소송은 할 수는 있어요. 민사 소송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, 그리고 승소도 할 거예요. 승소도 할 거지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,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승소 받은 판결문이 있어도 실제로 집행해서 그 돈을 가져오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그래도 해볼만 한데, 그게 없다면은 어쨌든 금액을 되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. 근데 어쨌든 그 소송은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, 예. 그리고 보통 이런 협박범들이 나중에 이제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가 협박해서 뭐 공갈이든 뭐든 이렇게 뜯어낸 금액을 변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근데 과연 이들이 그럴 수 있을까? 아마 지금은 혐의도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이 구속된 여자 실장이 얼마나 이 협박에 관여했는지 이런 것도 더 밝혀야 되는 것이고, 근데 이건 어찌 됐든지 간에 협박의 죄책은 너무 명확하게 지는 거죠. 예, 공갈이죠, 이거는. 네. 예. 근데 그 이성균 씨가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더 노출되고 하는 상황이 빚어낸 이 어제 사건이긴 하지만 그 원인 제공을 어쨌든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협박범으로 처벌받기에는 사안이 너무 이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, 예.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위약금 얘기도, 뭐 광고, 영화도 다 중단되고 광고도 뭐 위약금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손해에 비추어서 그 이성균 씨의 유족들이 본다면 도저히 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게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뭐 이성균 씨 사망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거예요.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, 뭐 직접적으로 관여된 게 있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, 지금 드러난 걸로 봐서는 사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본인의 뭐 선택이었기 때문에, 물론 뭐 괴롭고 힘들어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뭐 결국 그런 결과가 발생했지만, 이 사람들이 그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는 형사적으로는 지지 않을 거예요. 근데 민사적으로는 소송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실제로 이제 이 뭐 협박이나 공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선고될 때도 이걸 문제 삼았던 고소인이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그런 것들도 형량 산정에 좀 고려가 될 것 같아요, 현실적으로는.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너무 이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사실 그 외의 것들은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는 조금 법적으로는 책임지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단은 뭐 지금의 결론인데요. 뭐 더 나오는 게 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뭐 요거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 아마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진술했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전후 관계를 다 생략한 어떤 그 말 한마디,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. 그리고 좀 사적인 녹취록 같은 것도 전혀 몰랐겠죠, 이게 공개가 된다는 게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경찰 수사 자체만으로도 힘들거든요. 이게 뭐 피의자든 피해자든 다 힘든데, 어쨌든 뭐 유명 배우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비난과 그런 시선들이 더 힘들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언론 보도도 굳이 저런 것까지 보도를 왜 했을까라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. 네, 왜 했을까? 그리고 사실 되게 많이 불쾌하시고 힘이 빠졌다고 느껴지는, 되게 완전 힘 빠졌다고 해야 될까? 너무
무력감이나 네. 무너짐을 느꼈다고 보는 게,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에게 진술했던 거는 사실 그게 공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어쨌든 공개가 돼버린 거잖아요. 그게 정말 맞는지 우리는 확인은 못하지만, 네.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되게 되게 모든 걸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분들이 팬이라고 해주시는데 저도 되게 저는 되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사실 나의 아저씨예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사실 안타고 이 배우가 사망했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깝거든요. 네네. 근데 저도 사실 어제 네,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꼈어요. 기분이 사실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물론 뭐 수사 중이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참 유명 연예인의 사망은 사실 되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네. 네, 나와 뭐 관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좀 감정 동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주변이 좀 뭐 결과론적이지만 네네.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예. 근데 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. 대신에 뭐 이성균 씨가 피의자로 되어 있던 사건들은 뭐 사실상 뭐 수사 동력을 수사할 수 없죠. 공소권 없으면 없으면 끝날 거니까. 예. 네,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이 보도 행태라는 네. 게 상당히 조금 옆에서 보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. 그 녹취록 공개한 유튜버는 이성균 씨가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. 네, 피의자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언론에서 뭐 지상파 방송의 뉴스에서도 그런 논리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. 예, 그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공개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? 예, 내가 너를 뭐 좋아하는 거 알지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과연 그 내용이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이성균 씨인데 그 내용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뭐 이성균 씨는 이 사건의 피의자기도 하지만 또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를 한 거죠. 근데 물론 뭐 애초에 뭐 끝도 없지만 왜 이런 사람을 만났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수긍을 할 수 있어요. 뭐 사회적인 비난이나 이런 거는 다 감안을 했겠죠. 근데 보도라는 게 지금은 사실 뭐 TV도 많이 안 보시고 유튜브로 자기가 원하는 뉴스를 보는 세상이잖아요. 근데도 어쨌든 우리가 TV 뉴스라고 하는 거는 무게감이 다르죠. 조금 더 그래도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도 하듯이 좀 다르게 봐야 될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의 어떤 흠집 내기가 더 크죠. 그리고 물론 저는 그래요. 기본적으로 뭐 아주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연예인이나 뭐 이런 뭐 셀럽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. 어차피 대중의 관심을 먹고 자랐으니까. 근데 이런 적정선이 과연 어딜까. 근데 참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좀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많아졌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사실 저희들이나 이성균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바람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성균 씨가 주장하던 것처럼 이 사람이 다 꾸민 짓이고 이성균 씨가 정말 무고다. 그렇게 되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. 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밝혀져서 지금 이성균 씨가 찍은 영화가 뭐 한 편이 아니고 뭐 몇 편이나 이렇게 위약금 이슈도 있고 지금 극장에 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찍어놓은 것도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영화가 이런 진실이 다 밝혀져서 이성균 씨의 그런 억울함이 다 밝혀져서 영화가 다시 개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이성균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
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? 조금 더 좀 버텨주셨으면 참,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. 사실, 물론 정말 이제 유명 배우로서,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, 물론 질책을 받을 만한 부분은 분명 있겠죠. 그럼요. 근데, 그런 것과 실제로 뭐 자기가 형사적인 문제에서 나는 억울하다. 그리고 좀 무거움을 밝히고 싶다. 그런 것하고는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기도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. 저는 사실 좀 뭐 가벼운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 디스패치가 이게 오늘 아침에 공개한 건가요? 아침에 나왔던 보도 같아요. 저도 아침에 네. 봤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기사는 2시, 오후 2시에 나온 기사인데, 이게 사실 하루 이틀만 좀 빨리 나왔으면 좀 어땠을까. 그러면 이성균 씨도 마음적으로 조금, 뭐, 시점 말로 도망갈 때가 생겼지 않았을까. 예, 본인의 그 누르던 부담감을, 나도 어쩌면 이게 조금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겠다 하는, 진실이 좀 밝혀질 수도 있겠다. 여론이 좀 돌아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으면, 어땠을까. 뭐, 네, 허망한 생각을 해봅니다.